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학술 진흥을 위한 국가기구 설립의 의의와 당위성입니다. 왜 학술 진흥이 이 시대에 그 어떤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런 어떤 그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 제 나름의 그 어떤 그 접근 틀로서 저는 그 인식의 오류가 처방의 오류를 낳는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이든 대개가 문제 해결을 추구를 하고 또 처방을 추구를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문제 악화가 되고,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과연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마디로 명제화시켜서 저는 인식의 오류가 처방의 오류를 낳는다. 그 명제의 지시성은 결국 처방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방의 방향성을 열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오류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처방성을 원한다면은, 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은 그 처방을 쫓을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쫓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인식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래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의 한계를 처방의 한계성 속에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처방의 한계성 속에서는 이미 처방이 자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처방의 한계를 바로 인식의 한계성 속에서 찾아가는 것. 자, 그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선진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쌓으려고 하는데 그 정신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으려고 할수록 지금 21세기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쌓아지는 게 아니라 쌓으려고 할수록 이게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동안 빨리 쌓고 쌓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쌓게 하는, 진정한 그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성을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처방의 한계는 바로 처방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우리 이 학술 토론의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것들을 그 남겨둔 그런 큰 공간에서의 어떤 그 이슈,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 이슈가 뭐가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니까, 이 인식의 한계가 정말 어떤 문제인가, 결국 기초성 관리의 부재의 문제다. 그 기초성 관리의 부재가 결국은 기초성 인식의 한계의 문제고, 그거는 결국은 국가관리도 결국 처방의 어떤 그 지금 한계를 보이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삶의 관리가 한계성을 보이는데, 그 한계성을 보이는 어떤 그 어떤 오류의 지점이 바로 그 처방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식이 왜 이런 한계성을 갖는가? 그거는 결국 학술 진흥을, 그 학술 진흥의 어떤 그 필요성을 넘지 못하게 가두어가는, 그래서 정말 기초성 관리의 어떤 부재가 드러날 수밖에, 구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는, 자, 그런 국가 관리, 삶의 관리, 어떤 그 학술 어떤 진흥, 기초 그 학술 관리.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학술 진흥을 결국은 국가 관리도 망하게 만들고 삶의 관리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 진원지로서의 이 기초 학술 관리를 부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치들, 인식들, 제도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계속
악순환의 어떤 그 늪으로 빠지게 만든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결국 이 그 학술진흥의 그 닫힌 어떤 그 한계성을 갖게 하는 이런 학술진흥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 그동안의 인식,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관리까지 망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 삶의 관리까지 망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이라는 걸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식의 지점으로서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런 어떤 한계성을 갖는 국가 관리, 삶의 관리, 또 그 뭡니까? 이 학술 진흥 관리, 자, 이런 것들을 저는 그 과정 변화 국가 관리라고 여기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미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의미가 서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내용성, 어떤 내용 변화성의 그 지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점으로 결국은 뭡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게 한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하든 과정 변화, 그 국가 관리를 넘어서게 만들어서 그 내용 변화, 국가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래야만 결국 그 삶의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 삶의 건강한 삶의 관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인식의 어떤 그 기초성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저는 열린 학술 진흥이다. 열린 학술 진흥이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뭐가 이게 그 장착이 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과정 변화성을, 국가 관리의 과정 변화성, 또 삶의 관리의 과정 변화성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어떠하든 열린 학술 진흥의 계기를 열어갈 수 있어야만 그 국가 관리의 그 내용 변화성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삶의 관리, 건강한 삶의 관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접근을 저는 여기서 좀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술 진흥, 열린 학술 진흥이 바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처방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기초학술기구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 지금까지는 대개 기초학술기구 이러면은 그 학술진흥 이러면은 그 우리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학술진흥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그 여기서 국가 관리와 또 삶의 관리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토대성, 어떤 또 방향성, 또 어떤 내용성, 창조성,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그 기초 학술기구의 성격을 갖게 해야만,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어떤 관리 대상으로서 예산이나 조금 더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어떤 기구가 아니라 이 기초학술기구 자체가 정말 국가 관리를 그 내용 변화성으로 가게 만들고 또 삶의 어떤 그 관리를 건강한 삶의 그 어떤 관리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으로서의 관리적인 어떤 역량으로서의 그 기초학술기구의 성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 제도해 나가야지. 이게 그냥 뭐 어떤 기초학술기구 하나 설립하고 신설하고 예산 더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술기구의 성격부터 재인식을 해야 된다. 학술진흥이, 열린 학술진흥은 이게 학술진흥 차원에 머무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아니구나. 이 필요성이 바로 그 토대성의 필요성이고 또 내용성의 어떤 필요성이고 방향성의 필요성이고 창조성의 필요성이고 나아가서는 그 삶의 유의미성의 어떤 필요성으로서 자리하는 기초학술기구라는 그런 어떤 성격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는 기초하고 뭐 응용의 그런 어떤 기초가 아니라 기초가 바로 뭡니까? 그 분절성의 어떤 인식장치이자 해소장치다. 그래서
이 기초가 바로 인식과 처방에 공이관여하기 때문에 이 기초성 관리의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한 국가에서 국가 관리가 과정 변화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용 변화성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내용 변화성이 어떤 의미 변화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삶의 유의미성에 그런 변화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그 삶의 관리가 되고, 그런 어떤 기제 속에 교육도 있고 연구도 있고 사회적 실천도 있고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기초는 그런 어떤 부분성의 기초고 분리성의 어떤 기초, 분절화된 어떤 기초의 개념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의 본래적 의미는 인식의 기초와 처방의 기초를 포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인식의 기초의 부재의 문제하고 이 처방의 기초의 부재의 문제를 열린 학술진흥의 어떤 그 인식 변화와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여간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 결여성의 문제, 한계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초학술기구의 본래적 의미로 단순한 기초조직기구, 조직 형태로서의 기구가 아니라 그 관리 내용으로서의 기초성 관리 기구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관리 대상으로서의 기초학술 기구가 아니라 저는 관리 공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뭔가 의미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기재 장치로서 그 기초학술 기구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요청되는 어떤 그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초학술 기구의 어떤 체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기초학술 기구의 체계는 큰 틀에서 보면은 국가의 이 총체성 관리의 어떤 그 관리의 부재, 그 총체성 관리의 부재란 얘기는 부처 간 분절 또 중앙지방 간의 어떤 그 제도 인식의 어떤 분절, 이런 어떤 분절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 분절을 낳고 제도, 자, 그래서 예산 분절을 낳고 조직 분절, 뭐 전문성 분절, 여러 가지 그 분절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한 국가의 그 경쟁력의 어떤 약화라든가 그 결국 내용 변화성으로 이루지 못하고 과정 변화성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경로기 때문에 그 국가 총체성 관리본부를 대통령 직속에 뭔가 기초학술 기구 어떤 그 체계라는 틀 속에서 그 만들고 그 산하에 그 국가기초학술기획원 또 국가기초학술융합원, 국가기초학술평가한류원, 국가기초학술자문단,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어떤 한 국가 내의 분절성의 문제를 그 파악을 하고 그 기획을 하고 또 붙일 건 붙이고 조정하고 또 환류해서 삶의 질서에 그 어떤 토대성 평가 또 뭡니까 내용성 평가, 방향성 평가 이런 일련의 어떤 평가들, 단순히 그냥 학술 어떤 그 대상의 어떤 그 평가 기구가 아니라 그 삶의 관리, 삶의 의미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 평가 기구화시키는 그런 틀에서 기초학술 기구의 그 속에 그런 성격을 갖는 그 어떤 그 서브 기구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그 어떤 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또 어떤 뭐 그 장관의 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의 책임성을 그 보증하게 만드는 거. 한 개인은 결국은 책임을 그 할 수가, 책임의 어떤 이미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초학술 기구를 시스템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총체성관리본부라는 그런 틀 속에 이 세 개의 그 기초학술 기획원과 그 융합원과 평가한류원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게 하는 국가기초학술자문단을 수준별로 둬서 그 열린 어떤 그 자문단 속에서 기초성 관리 또 그 분절성의 한 국가 내의 그 분리성 어떤, 이거는 결국은 지역 계층의 어떤 분리성, 분절성, 이런 어떤 소득 분절성,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성, 사회적 불평등성 문제 이런 게 따로 뭐
이 부처마다 나누어서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 기초학술 그 시스템이라는 그런 장치 속에서 총체성 관리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접근해야만 결국 그런 문제 역시도 그 내용 변화성의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국가인문사회총연합진흥원은 이거는 별도의 문제로 이런 어떤 기초성 그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이 과학기술 분야와의 기초학술 불균형성 문제를 일단은 우선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기구가 바로 국가인문사회총연합진흥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인문사회총연합회가 자기의 어떤 그 소재의 어떤 필요성, 영역의 필요성으로 우리 뭐 하나 세워달라 이런 어떤 차원의 진흥원이 아니라 결국은 그 건강한 삶의 관리와 또 뭡니까 그 저 국가 관리의 그 내용 변화성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걸 당기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도로서 그 임시 방도로서 그 국가인문사회의 그 총연합진흥원을 빨리 또 만들어서 그 기본적으로 그 균형성 속에서 이 기초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계기적인 어떤 조직이 국가인문사회 총연합진흥원의 어떤 그 성격이고 필요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어떤 정체성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또 기초성 관리 이런 것들은 주무부처가 그래도 그 교육부이기 때문에 또 이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이 이런 어떤 총체성 관리를 기존에 그런 어떤 부분적이고 그 분절적인 어떤 한계적인 그런 어떤 그 학술 진흥이 아니라 닫힌 학술 진흥을 주관하는 어떤 부처들 또 지원하는 어떤 그 기구들이 아니라 이걸 정말 그 삶의 어떤 유의미성을 만들어내는 그 이 기초성 관리를 하는 어떤 그 주무부처로서의 새로운 어떤 각오 그러기 위해 위한 어떤 그 조직이 교육부에 좀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시스템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초학술관리본부를 둬서 다른 어떤 부처들 간의 어떤 그 분절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면서 뭔가 그 어떤 간극들을 메꿔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재단도 그냥 뭐 받아가지고 집행만 잘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는 과정변화 교육이 아니라 교육부가 새로운 이런 기구를 통해서 내용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을 열어가기를 주문하는 거고요. 연구재단의 국가기초학술기구 강화는 기초학술 기획실을 둬서 그 강화시키자는 이런 바람은 결국은 연구도 과정 변화성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그 내용 변화성의 어떤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아까 그 정말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그 연구 수준 내세울 게 없다 그런 말씀도 앞서서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구의 내용성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연구로서의 의미성을 갖는 어떤 그 지평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재단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런 교육부로 거듭나게 하는 자 그래야만 결국은 국가 관리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삶의 관리가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점에 우리가 정말 그 처방만 이렇게 처방의 한계 속에서 그걸 아직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나 또 연구나 교육은 결국은 과정 변화성에 그 나뒹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식의 그 오류가 처방의 오류를 낳는다라는 그걸 우리가 다시 좀 잘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여는 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한 어떤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은 그 후속 그 논의로 제가 남기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